안녕하세요. 달당창고 창고지기 이윤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중학교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양에 있는 신기중학교에서 중학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정광숙입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특수교사로 근무하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셨더라고요. 총 근무하신 게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총? 아마 내년이 아니네요. 벌써 2018년 네네. 올해네요. 그래서 네. 2월 말이 되면 만 25년이 되더라고요. 만 25년. 네. 와,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베테랑이신데 오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새 학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이제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랑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급에, 통합학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어떤 좋은 꿀팁 있으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일반 학생들도 이제 설레임도 있지만 잘 적응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죠. 네네. 특히나 이제 장애 학생 자녀를 두 부모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장애로 인해서 혹시 또 우리 아이가 또 적응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헤매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불안들이 더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랑 기본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거는 결코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당창고 초등편을 보니까 네네네. 한 3가지 정도로 네, 초등학교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일단 기본은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첫 번째는 더군다나 중학교는 1시간 수업이 45분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보다 5분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해서 자리에 앉아서 지켜야 하는 그 시간을 잘 이렇게 견뎌야 하는 착석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저희도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집중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시 따르기도 물론 학생들과 또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실을 옮겨 다니는 그러한 이제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은 음악 수업인데 음악실로 가야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시 따르기도 물론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가 기본 생활 습관. 그러니까 물론 중학생이 되면서 본인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초등학교 때 이제 6학년을 이제 한 달, 2달 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꽤 잘한다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에서는 최고학년이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맞죠. 네. 중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은 거의 초등학교 1학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안전을 좀 이렇게 잘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공동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낼 수 있고 그것이 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온다면 그런 준비를 갖춰주고 온다면 훨씬 적응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중학교 중등교사이다 보니까 학생의 그러한 어떤 부모님 생각하시기에는 내 아이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 또한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인식 전환?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는 적어도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좀
다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인 것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를 부모님들도 이제 좀 갖추고, 그 다음에 좀 그 부분들 좀 이렇게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의 어떤 인식의 변화, 마음의 준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겪는 것처럼 네네.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도 그 제2차 성징에 따른 그런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다 있는 거죠. 다만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은 그 부분이 좀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격한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 또한 그러니까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면 정말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자라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결과로 변화를 꾀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얘기하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중학생에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교육은 초등학교 때 이제 성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그 교과 시간에 이제 배우고 올라와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이제 올라와서는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이제 나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자아가 이제 많이 자라게 되면 내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오류된 생각들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학생인데 본인은 남학생, 남자라는 부분이 되게 힘도 있고 그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되게 괜찮게 보인다는 거죠, 남자가. 그래서 본인은 이제 바지만 항상 입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항상 남자만 그려요. 그리고 본인을, 자기 자신을 그려도 바지를 입고 있는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머리도 짧게 그리고 그 학생은 머리 길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예쁘게 묶고 오는데 그건 그냥 엄마가 해주는 자기의 그냥 단장의 그냥 습관적인 거고, 본인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합학급에서 적응활동도 하고 수업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뚜렷이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성적인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중학교 생활이거든요.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여러 수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본연의 그 어떤 여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발현이 되고, 이제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어떤 그런 이렇게 말과 주고받는 어떤 치고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남성적인 모습들을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 모습만,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의 그런 모습만 되게 동경하고 자기를 그렇게 동일시했다면, 이 여학생들하고의 그 중학교에서의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남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걸며 내 옆에 있었던 짝이 이렇게 좋아하는 남학생과 뭐 오늘은 일일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저 친구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저 남학생하고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 하고 싶어 이래서 이제 특수학급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림도 그렸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모습에 치마 입은 거를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뭐 여성화, 남성화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보인다는 거죠.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꽤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나쁜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정말 중학교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주로 이제 그 장애 학생들 중에 이렇게 경계성급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인 자기에 대한 인식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매우 관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많이 정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또 그런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한 반에서 모두 다 함께 해야 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그
교과 수업 시간마다 다른 선생님이 오면서의 그 다른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그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제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좀 더 다른 애들하고 아, 내가 좀 많이 다르네?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근데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도 못하고 아, 저런 것도 잘 못하고 애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잘 끼지도 못하고 하지만 또 한가 반대편으로 그래서 특수학급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는다라는 걸로 특수학급에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른 아이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하나의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학급에 있음으로 인해서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나 자신의 이제 그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특수학급에 오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부분을 잘 견디는 아이는 좀 더 이렇게 친구와의 관계를 좀 돈독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우 관계를 넓게 가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이 너 특수반 가니 이 소리에도 마음이 상해서 그 학생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사실은 문제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이제 협력을 해서 잘 이겨나가면 이 부분 또한 성장이라고 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성장이 늘 즐거운 것만 아니니까요. 네. 네. 3월이 되면 네. 입학한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이 긴장하시고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3월의 학교 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리 이렇게 좀 더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모님들은 3월 2일 입학식 이전에 이제 전화 연락이나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본인 자녀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매우 적고요. 대부분 적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요? 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외네.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겪고 중학교 특수학급을 오다 보면 중학교에 대한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좀 특수학급에 대한 어떤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겪어봤기 때문에 뭐 그냥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3월 2일 날 모두 다 이렇게 요이 땅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 교육이 이제 목표이다 보니까 그 특수학급 학생들이 그 통합 학급이라고 하는 그 자기 반에 가서 3월에 적어도 2주에서 길게는 이제 4주 동안은 완전 통합 기간이라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의 생활을 자기 반에서 통합 학급에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특수학급으로 이렇게 오는 시간은 3월에는 없는 겁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교육 과정을 짜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시간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본은 그 통합학급, 완전 통합학급 기간 동안 이제 통합학급 그 안에서의 이제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협의나 또 사전 이제 그 토의를 통해서 적어도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려와서 그 특수교사도 그 특수학급 학생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뭐 좋아하는 일단 뭐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좋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잘 안 되는지 그다음에 그 학생이 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과 수준을 갖고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해요? 예, 기본적인 기초학습 기능 검사라는 그런 이제 일반 교사들이 그래도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도구를 통해서 그런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3월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특수교사가 이제 특수학급 학생들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특수학급 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일단은 그 시간에 중학교는 1시간이 45분인데 그 시간을
착석을 잘 유지하면서 제 시간에 교과를 펴놓고 수업을 이제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3월이 되기도 하고, 그 시간에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학급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그냥 특수학급에만 속한 학생이 아닌 진짜 우리 1학년 일반의 학생, 그 번호 8번을 갖고 있는 학생이란 부분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모두 다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특수교사가 알고 있는 또는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이렇게 주선을 해서 학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필요한 부분들을 주어서 그 학생의 그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 반에 이제 잘 소속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역할을 다른 아이들한테 준다면 이 특수학급 학생에게도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지시따구를 정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건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반 학생들이 잘 그 부분들을 네. 서로 배려와 단순히 보살펴주는 배려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이 팀 모임에서도 얘도 우리 요 그 모둠의 한 그 구성원이야,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게 그 3월 동안에 담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통합교육의 아주 성공적인 시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특수교사 담임 교사님은 그렇고 특수교사님은 어떤 일을 이 3월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 교사는 수업을 해야 교사인데 네네. 아이는 통합학급에 보내놓고 그럼 특수교사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많은 말과 업무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합니다. 사실 3월에. 네. 3월에. 네.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의 상담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학부모님 상담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통합학급 그 선생님과 협의회를 통해서 그 완전 통합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1년 동안 특수학급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중에 반은 3월에 아마도 3월에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 3월은 바짝 긴장되시죠? 그렇죠. 매우 긴장을 하고 절대 아플 수 없는 3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식 교육도 그렇죠. 하시죠. 네, 물론 이제 그 여러 그 사전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학생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어떤 첫 번째 그 교육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식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통합반에 들어가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그 협의하에 그 아이들에게 장애인식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단순히 이제 예전 하던 방식대로 장애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그 장애 특성은 이렇고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이제 초기에 이제 장애인식 교육의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특성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어느 선까지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를 합의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로 그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요즘에 장애인식 교육 시간을 갖는 형태이거든요. 동료 학생들이 그 아이와 어떻게 좀 더 어울릴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그런 간단한 검사나 뭐 상담, 이제 또 통합학급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정말 수시로 주로 이제 특수학급은 1층에 있고 1학년이기 때문에 제일 고층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학급에서 누구랑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붙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3월에 사실은 파악을 해서 1년 동안 특수학급 학생, 이 학생을 함께 같이 다녀줄 친구들 두셋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좋은 짝지 맺어주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3월 달에 이제 만들어 나가고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임 선생님과의 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장애의 학생에 대해서 우리 반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음을 시작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협조적이신가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선생님들이 당연히
우리 반에 입급이 되었으면 그냥 내 반 아이야. 이렇게 음. 이제는 많이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식의 변화. 예전에는 네.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심할 때는 반을 네. 바꿔달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음. 못 맞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사실 그러면서 특수교사가 매우 네. 많은 그 업무를 이 3월에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을, 그러니까 그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 특수학급 전체를 또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여러 행사에 어떻게 이제 참여를 할 것이고 또 뭐 성교육이나 장애인식 교육, 더군다나 1년에 1회 이상 전 교직원에 대한 장애 인권 교육, 장애인식 교육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 특수교사가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특수교사가 교육과정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과 협의하에 날짜를 정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할 것이고 뭐 특수교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것이면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그 이런 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다 3월에? 예, 그걸 다 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바쁘시. 네. 2월 달부터 긴장되시겠어요? 네, 미리 준비는 하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만약 이제 강사를 이제 활용을 할 거라면 강사 섭외를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이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세워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른 형태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직업 교육을 하게 된다면 직업에 관련된 기능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은 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학부모나 학생이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럼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내서 강사를 섭외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채용하기 위한 여러 서류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 3월에 완전 통합 기간에 모두 다 하게 됩니다. 3월에 아프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달당 창고는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